역사를 보면 사회 발전은 직선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중단 없는 발전의 길을 달려가다가도 때로는 반동이 나타나 퇴보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은 발전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해왔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운영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시도가 성공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헛된 노력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긍정적 유산을 제도화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 명의 천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다른 분야로 파급되는 것은 천재 한 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2000년 전 페르시아의 수레나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활을 개량해 관통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화살통의 화살을 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기병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낙타를 화살 보급 기지로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군은 당시 세계 최강이라던 로마군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청년이 죽자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잊혀졌고 그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사회 자체의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냐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긍정적 성과를 제도화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긍정적 유산의 계승뿐만이 아닙니다. 부정적 유산의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은 물리력을 통해 독재자를 몰아내기도 했고 선거를 통해 잘못한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전될 수 있느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닦았지만 아랍 국가들에서는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은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성 독재가 그전의 강성 독재를 대신하고 합법의 탈을 쓴 교묘한 통제가 민주주의를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독재자 한 사람만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 나쁜 정권만 끝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는 국민들의 순진한 믿음과 총체적인 개혁 역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 야권의 대응 방식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이 정권은 이런 성향을 교묘하게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를 가짜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러다가 국민적 반발이 일어나면 사퇴시키거나 자제시키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갔습니다. 즉, 잘못된 노선과 실패한 정책의 문제를 단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로 바꿔버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잦아들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도 개혁도 아닌 거짓과 위선의 정권인데도 여전히 민주화 개혁의 탈을 뒤집어쓰고 그런 척 행세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봅시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소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랬다가 그의 잘못과 과거 행적으로 국민적 분노가 일자
슬그머니 자진 사퇴시켰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문재인 정권을 몰아낼 기세였던 국민적 분노는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갈취한 의혹으로 공분을 샀던 윤미향 사태 역시 교묘한 침묵과 물타기로 넘겼습니다. 추미애 장관 문제 역시 그럴 겁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붕괴시키고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찰개혁 완수했다고 박수치며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야권 투쟁 역량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뜩이나 조직화되지 못한 투쟁 동력은 약화되고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적 여망은 또다시 허공을 맴돌 것입니다. 야권은 공만 쫓아다니다 사람은 놓쳐 고를 먹는 논두렁 축구팀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범죄 의혹 때도 그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따라서 야권은 구적폐보다 몇 배는 더한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청산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야권의 싸움은 적폐의 상징으로 지목된 몇몇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미운 놈 몇 명만 손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야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 교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권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바뀐 정권이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야권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범야권 혁신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 시작으로 범야권 끝장 토론을 통해 야권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경쟁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은 야권 스스로 내부 혁신을 통해 문재인 정권 적폐의 완전한 청산과 국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도덕적, 정책적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혁신을 통해 비판의 자격을 갖춥시다. 우리 스스로가 정책적 역량을 키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합시다. 이렇게 만든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권 교체의 전 단계로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적폐 청산 운동을 벌여나갑시다. 지금 썩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반동과 퇴행의 무리들은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야권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운동이라고 단언합니다. 문재 장관, 문재인사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 청산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좀먹고 있는 신적폐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벌여나가야 합니다. 적폐 청산 운동은 혁신 플랫폼이 구성된다면
중도 확장을 위한 야권 혁신 작업과 함께 양대 핵심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혁신 비전 경쟁을 위한 끝장 토론과 맥을 같이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반동과 퇴보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범야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는 분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지만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비판의 자격을 갖추고 피나는 노력으로 대안적 집권 역량을 갖출 때만 가능합니다. 내년 보선에서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만들고 내후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야권은 협력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저 안철수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야권의 가슴 뜨거운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